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평장입니다. 최근 장 분위기가 비트코인으로만 보면은 이 바닥에서 기고 있고 올려준 장을 그냥 바로 내리꽂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느끼시냐면 이거 올렸는데 사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이런 장 분위기에 맞춰서 알트코인들도 사실 바이낸스에서 뭐 주도하는 그런 코인들 외에는 크게 반등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,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뭐 알트코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러한 지표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볼 텐데 이 지표를 아마 여러분들은 두 번째 보실 거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. 그런 분들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지표들은 해당 시간에 4시간 봉의 모습과 일봉의 모습, 주봉의 모습을 확인해 가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를 키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좀 반복을 드렸던 거는 주봉상으로는 이제 상승 관점이 적용되는 것은 5월 중순, 아마 이 타이밍쯤 될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을 반복드렸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봉입니다. 일봉의 모습, 스토캐스틱을 보시면은 더블 바텀이 이제 나올랑 말랑 하고 있죠. 이게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로 더블 바텀으로 인한 상승세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4월 29일에 좀 밀접하게 붙여져 있고 내일이나 이제 5월 초쯤 이렇게 확정을 받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? 지난 장에서 하락장 이후에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구간은 대부분 더블 바텀 이후에 상승이 나온 구간이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구간이 3월 15일 이렇게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있었던 이 상승 구간이었고, 또 이제 바닥을 처음 밟았을 때 그 직후에 나왔던 더블 바텀 보시면은 이 부분을 봐주세요. 이 부분에서 더블 바텀 밟고 이제 상승이 시작되죠. 이 부분은 조금 짧았고 이제 이 부분은 좀 길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, 이제 일봉에서 이러한 모습을 관찰을 했을 때 4시간 봉에서는 무조건 같이 연관이 돼서 두 관점이 통일돼서 나왔다라고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보시면은 더블 바텀을 찍었고요. 이 부분은 두 번째 나온 바텀이 좀 더 아래에 있어서 좀 하락세가 좀 더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2월 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있어서 좀 두 번째 바텀이 좀 높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관찰을 하고 일봉과 4시간 봉을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4월 말과 5월 초에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브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스토캐스틱이랑 가격 사이에 리버싱이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가장 적절하게 진입을 해볼 수 있냐면, 만약에 차트가 가정을 해볼게요. 좀 더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이 되겠죠. 그러면은 스토캐스틱상 어떻게 표현이 돼야 하냐면, 리버싱이 어떻게 될까요? 내려갈 때는 내려가겠죠. 하지만 조금씩 이 지점들을 높여주고 가격이 내려가지만 이 RSI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을 때 이 관점상 상승이 가능한 시기가 예측이 될 것입니다. 더 실시간으로 관찰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, 아니면 시기만 예측을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일봉에서는 4월 말, 5월 초, 하지만 주봉에서는 FOMC 일정 이후에 대략적으로 5월 중순으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에서 제가 정확한 기간을 찝어드릴 수 없는 것은 이 RSI, 스토캐스틱 차트상 외줄로 그어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. 그럼 더블 바텀으로 주봉에 맞는 관점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더리움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? 가속 추세선 위로 올려놓느냐 올려놓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4월 29일 새벽 1시에 이 부분이 정말 희망을 우리한테 보여줬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, 이것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에 걸려서 큰 하락이 나온다라는 관점은 어디서 생겨나게 되나요? 저점을 내려줬을 때는 이 저항 구간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상승보다는 하락을 좀 봐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. 지금 부분은 어떻죠? 지금은 저점을 안 내리고 그저 뚫으려는 시도가 나오는 차트입니다. 그래서 언제든 이 가속 추세선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지금은 추세선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. 이더리움만큼은 상승세를 전체를 죽여놓지 않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조금은 면밀하게 관찰할 차트에 해당합니다.
비트코인은 어떨까요? 비트코인은 아까 이더리움의 차트랑 좀 상반되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분을 여기서 체크를 했을 때 상승분을 다 죽였다. 이더리움과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현재는 하단에 이 저가를 이어놓은 추세선 하단에서 방어가 나오고 있다. 제가 37에서 38K 방어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37, 38K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지지에 해당하고요. 이 부분이 뚫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손절을 각오하고 비중을 비워둘 가격에 해당합니다. 자, 그렇지 않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가격은 40K 부근 고점과 4시간 부근으로 바꿀게요. 네, 40K의 고점 또는 뭐 43K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. 고점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40K 또는 43K까지 보시고 그 다음 가격으로는 이제 47.3K부터 또는 뭐 45K까지 가격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중간에 이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체크를 해야 되냐? 만약에 상승세가 나와서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면은 이 구간들을 하나둘씩 깨면서 반등이 시작될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진입을 하냐, 여기서 진입을 하냐, 여기서 진입을 하냐, 추세선이 뒤바뀐 경우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추세를 좀 약간 전환되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죠? 양봉 여기서 나왔지만 직전 고가를 넘기는 시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아직까지는 4월 5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봉상 관찰했을 때 모습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이것을 극복할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느냐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이 추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. 지금 현재 장 보시면은 잡코인들 계속 꼬시기가 나오죠. 그래서 이런 윗꼬리가 긴 것들 보시면은 매수할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. 근데 이런 코인들 보지 마시고 이 추세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드릴 거고요. 그래도 나는 좀 약간 급하다 하시면은 이 구간에서만 이 저가만 보시고 또는 시가만 보시고 매매를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또 이것도 너무 길다 하면은 전날 일봉을 잡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제 관점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패스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나스닥입니다. 나스닥을 보시면은 13K 이탈을 하고 지금 현재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. 이게 데드캣이다. 뭐냐? 이전까지 나왔었던 데드캣과 별반 다를 게 없다. 심지어 저가도 깨졌고 지금 1년 통틀어서 최저가를 갱신을 했다라는 점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나는 데드캣으로 올 것이다. 어느 관점까지 14K를 이탈할 때까지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데드캣 관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나스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도 이렇게 데드캣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굳이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도 데드캣으로 볼 수가 있고요. 이 관점들이 다 이탈을 하는 것은 직전 고점들을 넘기기 전까지는 데드캣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. 추가로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나는 저점 매수에 실패를 했어. 이 지점 저점이었고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여기 저점이었는데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장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기보다 관점이 생길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장이고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장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. 그래서 굳이 저점 매수를 하실 거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. 이게 장이 많이 안 좋아서 다들 좀 약간 민감하신 것 같은데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힘 좀 내시고요.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멤버십 금액을 3,000원에서 990원으로 바꿨어요.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미리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취소가 될 거고요. 만약에 안 되면은 제가 따로 메시지를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